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제안은 이전에 이미 21%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자 15%로 인하한 수치입니다. 그럼 자넷 옐런 장관은 대체 왜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추진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35%에서 21%로 인하가 됐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원활한 재정 정책을 위해 법인세를 28%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필수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28%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목표는 향후 15년간 2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우선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둘째로 기업들이 세금이 더 낮은 나라를 찾아서 도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적인 최소 법인세 기준을 두어서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법인세를 낮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법인세를 꼭 인상해야만 할까요? 미국은 작년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달러를 풀었고 광의 통화량은 1년 만에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오퍼링, 유상증자를 한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주식이 24% 유상증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 또다시 무상으로 돈을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보통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채권 발행으로 재정 지출을 합니다. 일명 채권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부채는 무려 28조 달러고요. 이거는 전 세계 국가 부채의 31%입니다. 미국 혼자 전 세계 국가 부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리 달러가 기축통화라도 상황이 이 지경이니 그냥 돈을 풀 수는 없고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법인세일까? 쉽죠. 표를 잃지 않고 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득세를 이용해서 충당하려고 한다면 부자 증세만으로는 힘들고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만큼 소득세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사람들의 지갑에서 직접 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잃지 않으면서 세수 충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법인세를 올리면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 우선은 투자를 줄이겠죠. 그러면 생산이 줄고 일거리도 줄겠죠. 그리고 인건비도 당연히 줄이겠죠. 그리고 상품 가격은 반대로 올리겠죠.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실질적인 고통 부담도 소비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회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결국 그 고통을 다 분담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미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 글로벌 법인세 기준 제한같이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도 같이 올리려고 할 테고 결정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그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낼 건데 그냥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너무 희석되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다 같이 그 비용을 지불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법인세를 언제 인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석을 깔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법인세 인상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 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법인세 인상 시기가 불분명하고 또 확정이 되더라도 28%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된 숫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장에 알려져 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기술주들의 강한 조정에 법인세 인상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다 대응하려고 하면 그냥 투자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딴 게 나오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찾다 보면 죽을 때까지 미뤄야 됩니다. 결국 좋은 기업의 가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